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부산교대 신입생 모집 전형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교대들이 이제 입시 결과를 좀 빠르게 공개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제 순차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데, 네, 이 외에도 이제 일반 종합대학들도 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입시 결과가 조금씩 나오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우리 참고해 가면서 앞으로도 이런 입학 전형 결과에 대한 부분들은 주요 대학별로 한번 이제 순차적으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거니까, 네,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이제 저희 리테라이디오 유튜브를 구독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학년도 부산교대, 자, 어떠한 이제 결과로 나타났는지 그 부분들을 좀 비교하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이제 그 수시 전형과 그다음에 정시 전형 이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몰아쳐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먼저 좀 전체 이제 그 개괄 내용들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지원 현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수시 모집부터 먼저 한번 좀 살펴보면, 수시 모집 같은 경우에 초등 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 자, 초등 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자, 74명 모집에 703명이 지원을 해서 1차 경쟁률은 9.5대 1이었고 등록 인원은 74명으로 2월 인원이 없었습니다. 2월 인원이 없어서 네, 요 인원은 전원 다 등록 마감을 했었고요. 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특이했죠. 그러니까 2024학년도 지역 교대들 같은 경우 뭐 서울교대나 경인교대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교대에서 수시 2월 인원 규모가 상당히 이제 좀 큰 학교들이 좀 있었는데 부산교대 같은 경우는 2월 규모가 좀 가장 작은 학교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부 종합 일반 전형에 해당되는 이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은 이제 전년도에 충원율이 100%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제 우리가 비교 자료로 2023학년도 좀 자료를 살펴보면 당시에 2023학년도에도 모집 인원은 74명으로 동일했었고 당시 이제 경쟁률이 한 7.01대 1이었거든요. 2023학년도에. 근데 이제 당시에는 등록 인원이 이제 37명으로 실제로 2월 인원 규모가 37명이 발생을 했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의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2월 규모가 조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지원했던 수험생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그러니까 실등록을 하고자 하는 인원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지역인재 전형, 이제 모집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19명 모집에 자, 680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은 5.71대 1, 전년도 경쟁률은 4.70, 그러니까 4.7대 1이었는데 거기에 비하면은 경쟁률이 좀 올라갔고요. 자, 그다음에 등록 인원은 118명으로 2월 인원이 이제 한 명이었는데 뭐 이거는 전년도하고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하고도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도에는 116명이 등록을 해서 이제 미등록 인원은 3명이 이제 모집 인원은 똑같았었거든요. 그래서 2월 인원 규모가 3명이었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제 지역 인재 전형 충원율은 이제 상당히 좀 높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대 전형들을 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모집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의 경우에 각 지역 교대들마다 지역 인재 전형을 다 모집을 하는데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감안해서 지원 전략을 좀 수립하는 것도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기약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어차피 이 결과를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2025학년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교대 지원을 이제 좀 고민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모집 인원 규모가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은 74명으로 동일하고요. 그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24명이 증가를 해서 이제 총
143명을 모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의 규모는 좀 더 확대가 되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으니까 이제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는 지원을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도 4명으로 동일합니다. 뭐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제 2월 인원 규모를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나중에 이제 수시 전형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이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2025학년도에 지역 인재 전형의 모집 규모는 확대가 됐다. 네, 그 점은 일단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뭐 그런 정도의 경쟁률, 그리고 충원에 대한 규모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는 4명 모집에 26명 지원해서 6.5대 1, 그리고 등록 인원 4명, 그러니까 100% 등록을 했고요. 국가보훈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는 3명이 등록을 해서 1명이 2월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2월 인원 규모는 정원 내 같은 경우에 총 2명이 정시로 2월이 됐었죠. 그래서 모집 규모가 이렇게 2월 규모가 크진 않았다. 네, 이게 이제 좀 특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정시 전형 미리 좀 한번 살펴보면, 정시 전형은 어쨌든 2월 인원 규모까지 포함을 해서 160명을 모집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원 인원은 총 500명이 지원을 해서 3.13대 1. 자, 제가 이제 다른 교대 관련된 내용도 설명드리면서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교대 정시는 정말 경쟁률이 폭발적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23학년도 같은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1.72대 1이었었는데 당시 2023학년도 경쟁률보다 2024학년도 경쟁률이 3대 1이 넘어가면서 상당히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160명 모집에 등록 인원 159명, 미충원 인원 1명. 요건 이제 뭐 올해 이제 정시로 이제 2월이 돼서 모집을 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시 모집 정원 외 전형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 14명 모집에 77명이 지원을 해서 자 5.5대 1 경쟁률을 보여줬고요. 이건 전년도 5.21대 1 경쟁률과 비슷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등록 인원은 총 10명으로 2월 인원, 미등록 인원이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자 전형 같은 경우도 12명 모집에 30명이 지원해서 2.5대 1. 자, 등록 인원은 9명으로 미등록 인원 3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 같은 경우는 5명 모집에 32명 지원해서 6.4대 1. 등록 인원 5명으로 100%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원의 전형 같은 경우에 2023학년도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저소득층 학생 전형 같은 경우는 2월 없이 100% 다 모집을 했었는데 2024학년도에는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서 2월 인원이 3명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정시 전형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발생한 전형들에 한해서만 이제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인원들, 즉 농어촌 학생 전형, 그다음에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에서 각각 2월 인원 4명과 3명을 모집을 했었고, 지원 인원은 각각 8명, 3명이 지원을 해서 자 2대 1, 1대 1 경쟁률. 그래서 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은 지원자 전원이 다 합격을 했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등록 인원 4명. 이 이제 등록을 했다. 네, 이제 100% 등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지원 현황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좀 살펴보고요. 자, 다음에 이제 추가 합격자 경향입니다. 자, 이제 추가 합격자 경향, 이제 그 번호인데, 뭐 추가 합격자 관련된 부분들은 좀 궁금해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요 부분들 이제 과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예비 번호를 부여받아서 이제 합격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뭐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그러니까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자, 일반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 네, 87번까지.
87번까지. 네, 이제 87명이 이제 추가 합격자로 이제 등록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규모가 좀 크죠? 자, 규모가 좀 크고, 지역 인재 같은 경우에는 53.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소수 인원들이니까 요건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74명 모집에, 자, 지금 추가 합격자가 87명이라고 한다면, 네, 충원율이 이제 충원율이 100%가 이제 넘어갔다는 얘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역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19명 모집에 53명이 추가 합격 대상자로 이제 들어왔었으니까 대략 충원율은 한 50%가 조금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충원율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자 비율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간단하게 좀 한 번만 말씀드리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의 추가 합격자는 111명이었고요.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56명으로, 지역인재 전형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년도, 그러니까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규모가, 충원 규모가 좀 비슷했다. 네, 요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추가 등록자가 50명까지 갔었다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2023학년도에도 57명까지 이제 추가 합격자 등록이 있었는데, 뭐 규모는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고사 결시자 같은 경우는 뭐 수시 모집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데, 어차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말씀은 안 드린 것 같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 부산교대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입학 전형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입시 결과를 설명드리다 보니까 뭐 대체적으로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아실 거라 생각하고 제가 별도로 이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요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부산교대 입학 전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입시 5강이죠. 입시 5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수시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합격자를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서류 평가로 3배수를 모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 60%와 면접 40%인가 아마 이렇게 합산을 해서 면접을 치러서 결론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는데, 보통 이 면접 같은 경우에 재시문 면접을 봅니다. 재시문 면접을 보고 보통 이제 3인 1조로 이제 그 면접을 치르게 된다는 거, 그게 좀 특징이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과 수능 점수와 면접을 합산을 해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데, 뭐 정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이 먼저 부여가 되고 그것은 이제 그 비대면으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된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굳이 왜 드리냐면, 보통 이제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다른 교대들 같은 일부 교대들은 뭐 이제 그 정시에서도 면접 대상자를 1단계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고 나머지 이제 2배수 안에서만 이제 면접을 치르게 되는데,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의 그 숫자하고 상관없이 전원 다 면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여기 정시 모집 보면은, 자, 일반 전형의 지금 면접 결시자가 지금 34명이죠. 그죠? 자, 요걸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에 26명이 면접 결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전원 면접 대상자이다 보니 이렇게 면접 결시자가 나타났다는 거는 뭐 이제 두 가지의 해석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어차피 그 뭐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자기 점수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포기한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즉 경쟁률 중에, 정시 경쟁률 중에 나타나 있는 어떤 이면의 그 어떤 의미 중에 허수 경쟁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치게 점수가 좋아서 뭐 어차피 부산교대에 등록을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제가 볼 때는 후자보단 전자일 가능성, 그러니까 허수일 가능성들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면접교사 결시자는 이 정도까지 인원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일 궁금한, 과연
입결은 이제 어느 정도 형성이 됐을까?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볼 건데, 자, 우선 이제 수시 모집 같은 경우, 즉, 수시 전형 같은 경우에 신입생 성적 현황이라고 해서, 자, 이제 1단계, 그 다음에 심층 면접 뭐 40%, 요렇게 이제 돼서 나와 있는 점수가 있는데, 요거 이제 학교별 환산 점수니까 이거를 봐서는 정확하게 이제 뭐 정성평가 영역이기도 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기보다는 이 밑에 쪽에 이제, 보시면, 자, 수시 모집 신입생 내신 등급 현황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합격자들의, 어떤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기준이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이 평균치라고 하는 것보다 더 높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평균치보다 낮지만 서류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붙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느 정도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시면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내용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최고점 1.71에 중간치 2.36 그리고 평균 2.43 등급 그리고 80% 컷이 2.65 등급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뭐 최고점 자체는 사실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2023학년도 자료에서 평균치하고 80%컷 당시에는 이제 80% 컷은 공개는 안 됐던 것 같고 평균치하고 최저점만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조금 비교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2023학년도 평균치는 대략 한 2.09 등급이라고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저점 2023학년도 최저점은 3.58 등급까지 형성이 됐었다라고 당시 이제 부산교대가 공개를 했었죠, 자료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조건 최저점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3점 넘어가도 3점 중반에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맹목적인 믿음 말고요. 대략 이 평균치의 값을 좀 중심으로 해서 평균치와 70 또는 80% 컷의 자료를 기준치로 해서 요 정도 사이에서 지원을 해야 뭐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서류가 정말 교대 지원하는 데 있어서 완벽할 정도로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뭐 성적이 조금 낮아도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중간 정도 수준에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그래서 뭐 2.43에서 2.65까지 어쨌든 2023학년도에 비해서 입결이 떨어진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자, 지역인재 전형은, 자, 일단 평균치가 2.27, 그 다음에 80% 컷이 2.68로, 사실 이제 초등교직 적성자 전형과 큰 차이는 없었죠. 자, 요 부분을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2023학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치가 1.92 등급이었고요. 그리고 최저치가 2.91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로 지역인재 전형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마 요 성적들 비슷하게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부산교대를 지역인재로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카드가 두 개죠. 부산교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주교대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네, 아마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전형 같은 경우는 2025학년도에 어쨌든 폐지가 됐으니까 뭐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냥 뭐 참고하는 자료로서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집 규모가 조금 크다라고 하는 농어촌 학생 전형 같은 경우가 2.83 그리고 80% 컷이 3.02였는데 이제 2023학년도에는 2.14 등급 평균치가요. 그 다음에 최저가 2.57이었던 거를 감안한다면 네, 역시 농어촌 전형의 입결도 하락은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향이 올해도 계속 이어질지 아닐지는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았으면 막 몰리는 경향이 있고 전년도에 입결이 지나치게 높으면 이제 조금
뭐랄까요, 몸을 사리는 그런 경향도 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교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저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인재 전형 지원하시는 분들은 2025학년도 어쨌든 모집 인원이 조금 더 증가는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네,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정시모집 관련된 이제 신입생들 성적인데, 자, 정시모집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일반 전형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나와 있으니까 요것만 일반 전형 중심으로 살펴보면 되겠죠. 뭐, 그나마 모집 인원이 가장 많았었으니까.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능과 면접으로 합산을 하는데, 수능 반영 비중이 95.2, 면접 실질 반영 비중이 4.8%로, 뭐, 면접의 반영 비중이 아주 높진 않습니다.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뭐, 수능 자체가 뭐,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 요렇게 이제 감안하시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면접 반영 비중이 이렇게 낮은 거는 기본 점수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기본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비율이 나온다. 요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 최고점이 89.83, 평균치가 81.1, 그리고 80% 컷이 78.67, 표준 편찬 2.72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만 2023학년도와 비교를 해보면요. 자, 당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최고점이 95.5였습니다. 100분위가 95.5였고, 평균치는 81.7, 거의 비슷했죠. 그리고 80% 컷이, 이제 78.67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당시에 공개됐다는 거는 2023학년도는 최저치만 공개가 됐었기 때문에, 최저치 100분위가 몇 가지 갔었냐면, 59%까지 갔었다. 아마도 이제 이러한 결과치들이 이제 공개가 되었었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2024학년도 부산교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교대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심리는 이 최저치에 대한 영향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경쟁률이 과도하게 높아진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있는데, 어쨌든 80% 컷이 지금 78.67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제 2023학년도와 같은 결과는 안 나타났을 것 같다. 네, 요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3학년도 같은 경우에 표준 편차가 몇 가지 벌어졌었냐면 8.44까지 벌어졌었는데, 2024학년도 2.72까지 갔다는 거는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문 닫고 들어온 수험생의 점수가 100분이 59까지 내려갈 일은 결코 없었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들 참고해서 이제 또 정시 지원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 100분위 점수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대략 이제 여러분들 당분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산하기 쉽게 수능 평균 등급이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한 2.79 등급 정도, 80% 컷이 3.0 정도라고 하는 거, 요런 부분들을 기억해 두면 평균치는 사실 이제 2023학년도에도 2.63 등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비슷해요. 평균치는. 그러니까 이제 최저점이 이제 좀 많이 낮아서 이제 그게 좀 문제였지, 뭐 평균치는 비슷비슷했으니까, 네, 요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네, 충분히 우리가 이제 그 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졸업시기별 이제 합격자 현황, 관련된 이제 다른 이제 기타 통계들에 대한 부분인데, 우선 이제 졸업식이 이제 2024학년도니까 여기 2024년에 졸업한 수험생들은 당시 이제 고3 학생들이 됐겠죠. 이제 올해 그 20살이 되는 우리 이제 고3 학생들, 전년에. 자, 그래서, 이제 고3 수험생들의 비율이 65.6으로, 네. 그러면 나머지 이제, 재수생, 그 다음에 기타 검정고시까지 포함을 했을 때 대략 34.4%라고 하는 거니까, 네. 고3의 비율이 이제 좀 높았다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31.3%. 네, 그러면 나머지 비율이 이제, 재수생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합산한 그런 정도의 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2023학년도에도요,
2023학년도에도 수시에서 재학생들의 합격자 비율은 대략 한 70.7%, 그리고 정시에서 재학생들의 비율은 한 30.8%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시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정시 비율에서 고3 인원 비율이 낮아지는 거는 뭐 상대적으로 수시에서 합격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뭐 지나치게 당연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재수생들의 비율도 뭐 낮은 건 아니다. 네,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역별 합격자 현황들을 이제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뭐 수시 같은 경우 이제 여기에서는 지역별 합격자 현황이 수시, 정시 지금 다 포함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히 이제 뭐 수시 같은 경우는 지역 인재 전형을 별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역 인재 전형의 비중을 감안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바로 이제 지역 인재 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들을 얘기하겠죠. 그 인원들의 비중이 지금 이제 한 절반 이상 정도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시에서도 대략 부울경 출신의 학생들의 비중이 뭐 압도적으로 높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원 인원은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합격한 인원들, 그러니까 등록한 인원들의 비율을 한번 보면 뭐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네, 부울경의 비율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좀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아는 선에서, 이제 다른 지역 교대들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인프라나 주변 인프라나 접근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좋은, 교대에 이제 속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비수도권 교대 중에서는 가장 선호도가 높은 교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다른 교대들 같은 경우에 입결 편차가 조금씩 뭐 들쭉날쭉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부산교대 같은 경우에는 2023학년도 진짜 그 마지막 최저 등급만 제외하면, 정시에서의 최저 등급만 제외하면 그렇게 편차가 막 아주 큰 것 같지는 않다. 뭐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교대 입결이 수시에서 이제 조금씩 하락했었던 이유는 특히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뭐 제가 보니까 2024학년도 수시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교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문제들이 재시문 면접으로도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감안했을 때, 이제 부산교대에 대한 부분들은 입결 편차가 아주 큰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산교대는 이제 또 부산대와의 통합 문제 때문에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좀 있긴 한데, 그게 이제 오히려 선호도를 더 높일지 하락시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주어진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부산교대 지원을 고려하시는 수험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또 올해 부산교대 지원하는 수험생들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저희 리테라이디오가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